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 금융 당국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서 그 내용 분석한 또 일정 국내 기관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있어서 그 내용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본격화 21년 7월달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서 약간 보고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규제안 내용이 계속 많이 다뤄졌던 이유는 이제서 보고서가 조금씩 오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시총 급증에 따라 발행 기관의 지급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단기간 대량 환전 사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미 연장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급증함에 따라 지급 준비금 부족. 물론 시장이 정말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패턴이 케이스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내려갈 때도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돈이 몰리는 만큼 야, 너희 지급 준비금 그 정도 있을 것이냐. 일단은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너희가 그 정도 시총 규모 대비만큼 너 지급을 좀 해줄 수가 있냐, 지급 보증을 해줄 수가 있냐,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일단은 상승기 시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일단 보는 것보다 두 번째 형태를 보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형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시총이 어차피 시장이 저물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어차피 흡수가 돼서 그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장기간 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빠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미국에서 약간씩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 방송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땜빵용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바쁘거나 뭐 회식하거나 뭐 진짜 몸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땜빵용으로 항상 나가는 그런 보고서용, 재미없는 보고서용이라고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알찬 부분에 요 내용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항상 영상을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좀 재밌게 는 아니더라도 좀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잡설이 또 길어졌죠. 다시 계속 본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앨런 재무장관이 PWG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지불 수단 사용 가능 여부에서 이용자 및 금융시장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논의를 해보았다.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물 그룹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 진짜 야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7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해가지고 금융상품에 비해 투명성이 좀 부족하고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융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FMC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현황의 OCC 국법은행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허용한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연초 때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진짜 급격하게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테더, USDC, BUSD 부분이 다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 대신 가장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성장을 했던 건 USDC이기 때문에 USDC 생태계에 가장 필요한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어떤 조력자들은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조력자들로 인해서 상당한 수혜를 많이 볼 만한 코인들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미 법무부 스테이블코인 최대 사업자 테더를 수사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14년도 때 또 하기도 했었고 18년도 때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벌금은 조금 내고 간단하게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1차, 2차, 3차 방어 잘 또 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이제 코리니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에서도 보고서에서 간략하게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정리를 또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기존의 달러와 어떻게 보면 지급 비율을 1대1로 연동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담보를 자산의 비율을 여러 가지를 믹싱을 해서 그 비율이 적당하게 맞춘 뒤에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야 그렇게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우리는 달러로 명확하게 그냥 1대1로 가져가겠어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쪽에 최고 책임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스탠스 쪽으로 아마 USDC는 갈 것 같고,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담보 비가 있는데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간섭과 이런 부분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달러의 비율과 1대1로 맞출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추가적인 조사와 그런 태클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변수가 발생을 하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산은 보이지 않게 약간 등락폭이 보이지 않게 막 있어요. 뭐 낙폭이 크진 않지만 뭐 어쨌든 1, 2% 정도에 대한 그 범위는 계속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너희 뭐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럴 때는 이런 자산의 변동폭으로 인해서 이 정도 편차는 우리가 감안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핑계거리를 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법정화폐, 암호화폐,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특징과 사례를 나뉘어 놨죠. 그래서 법정화폐는 1대1 형태로 연동형 그리고 뭐 일정 자산 담보 비율을 조정을 해서 만들어 놨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테더, 트루, 그리고 USD 코인,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들이 있고, 암호화폐 담보용으로 비트쉐어, USD, 다이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무담보 알고리즘에만 의존을 하는 게 카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요인은 뭐 당연히 뭐 은행처럼 뱅크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보증을 못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 기관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저는 매우 공감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능력이 좀 안 될 수 있는 신뢰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준비금에 따른 법적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 능력 불신에 따른 대량 투매 사례가 타이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 6월 16일 63달러를 기록한 스테이블코인 타이탄의 가치가 17일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11일 10달러에 거래되었던 타이탄이 미 프로농구 구단주의 매집 소식으로 63달러까지 급등을 했지만 고평가에 따른 영향으로 급락이 나왔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반응사의 지급 능력을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가치가 0원에 가까워졌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스테이블 형태라고 띄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갔던 부분이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펌핑이 크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어느 정도는 좀 프로그래밍을 좀 해놓던지 아니면 어떠한 설계치를 좀 더 해서
그 안정성 있게 좀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기술적 안정성이 아직도 미흡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단기 금융 시장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재미난 점이 무엇이냐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상당 부분 CP나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냐?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예, 간접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테고요. 그런 스테이블 시장이 커졌으면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된 쪽으로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은 이쪽에 돈이 모인 만큼 이 돈에 따라서 사업적인 부분이 영위가 될 것이고 이쪽에서 많은 부분이 뿌리가 내려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은행들은 나머지 국가에 있는 그쪽의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못하고 이자 부분에 있어서 높게 준다라고 해도 통화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을 받았어도 물가 추이 시제 내가 제품을 갖기가 어렵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초콜릿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미제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자를 100만 원을 해서 10%를 준다고 해서 110만 원이 됐지만 이 초콜릿 가격이 대략 한 12만 원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통화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 또한 상당히 나머지에 있는 파일을 다 야금야금 뺏어 먹어서 내 곳간의 현금 유동성 부분을 더욱더 키우겠다라는 좀 보이지 않는 전략이 갖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쪽에 좀 눈을 돌려놨던 이유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기타 나머지 국가들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부분으로 좀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타이밍을 다 놓치겠죠. 근데 이제 현존에 있어서 자기 국가에 있는 통화가 생각보다 빠른 가치가 훼손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자만 높게 줘봐야 이제 머리 똑똑한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은 거기 은행에다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러하니까 나머지 은행들이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커스터디 부분도 허가를 해주고 OCC에서 허가를 스테이블코인 부분을 해놨으니까 야 기본 절차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 빼고 이렇게 손쉬운 스테이블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자를 좀 챙겨줘. 그리고 우리 강력한 기초통화 1위 국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한테 해줘. 나머지 국가 그런 시중은행 같은 데에다가 맡겨갖고 개손해 보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미국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그런 쪽도 배당, 시가총액 이런 부분, 특히 코인과에 따른 그런 정책이나 이런 사업 부분을 잘 투자를 해놨던 그런 회사들 투자해 보시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되게 재밌게 흘러갈 것이다. 나머지에 있는 기타 은행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시중은행 5개 곳이 왜 배당은 좋게 주지만 주가가 박살이 나는, 그러니까 배당이 높게 보이는 거는 주가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높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오히려 그런 건 매력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왜 매력이 없냐. 그만큼 이자 농사를 잘 지우고 주담대 대출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지만
결국엔 기축통화 부분이 더욱더 강하고 이제는 그런 기축통화에서 갖고 있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스텝을 장사까지 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더 결집돼서 그 안에서 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시중은행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런 금융회사 직원들은 고연봉제를 갖고 있겠죠. 물론 같은 노예이긴 하지만 그럼 중상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네요. 그리고 그 은행의 시중의 유동성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풍부하게 자금을 많이 빌리려고 하겠죠. 그럼 그 빌리려고 하는 대상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마진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까지도 다 보았을 때 나쁠 게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과 미국에 있는 은행과의 다른 차이는 벌써부터 차이가 난다. 왜냐면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코인 쪽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 때 이미 이쪽은 그만큼 속도를 더 빨리 내어주고 있다. 물론 이쪽이 더 느리긴 해요. 이쪽도 뭐 맨날 반대 세력이 반대하고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렇게 그 시즌 때까지는 일단 오긴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테더가 3월 31일 어떻게 보면 자산의 50%가 CP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MMF가 정말 안전하긴 하지만 정말 안전하긴 하지만 극도의 변수로 인해서 MMF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규제기관이 약간의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써놨습니다. 자, 가격 급락, 환전 요구, CP 대량 매도, CP 가격 급락, 리스크 증가, 최종은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리고 탈세, 불법 행위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앞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기존 프로세스대로 했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 복잡한 송금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보겠지만 코인은 그렇진 않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기존의 미국 시중은행들도 잘 이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투트랙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하다 보니까 미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에 따른 수명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MMT 전략을 많이 쓸수록 이제 빈부격차는 커지지만 이 밑에 있는 하위계층이 여기를 욕심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잔머리를 쓰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잘 이용을 해서 빨리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노력은 안 하면서 여기에 있어서 불만을 가져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친구는 맨날 젊었을 때 뭐 욜로 한다고, 욜로 아시죠? 욜로 한다고 여행은 뭐 해외 막 했어요. 근데 같은 나이 또래의 이 친구는 맨날 돈 주변 친구들 야 같이 여행 좀 가다. 아니야 나는 아파트나 이렇게 뭐 금융 투자 쪽으로 좀 하면서 소소하게 그냥 일단은 돈 모으고 시작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금융 관련된 그래도 지식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정신적 연력은 똑같죠. 지식을 일단 담지를 못했으니까. 판단력은 이쪽이 뭐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을 많이 겪으면서 많이 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른 판단력은 좋아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차피 근로소득은 한계점이 있어요. 예, 어차피 한계점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부분이 줄 수 있는 한계점은 길어봐야 25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이게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어차피 그 30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길게 체감상 길어 보이니까 이게 아직은 좀 내가 생각할 여력이 있지. 이렇게 오해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마다 10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는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전략은 거의 없어요. MMT로밖에 쓰지 않으면 여기 구간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면 남는 게 없죠.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즐길 거 즐기고 한다? 아니죠. 선택과 집중으로 내가 포기할 부분, 내가 약간은 덜 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뭐 어떠한 대가가 교환이 안 되고 등가 교환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떠한 교환 매개체가 없이 희생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내 체력 그만큼 많이 쏟았고 내가 그만큼 마음의 병도 많이 겪었고 약간의 사기도 당해보고 그런 형태로 이 구간 때까지 다 하면서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런 분석 내 기반으로 내가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은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휘둘릴 수 있고 누구한테 이용적 가치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기반의 기본 베이스를 하고 내 돈을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한 거니까 내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 다음 이런 거를 계속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과감하게 투자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그걸 내가 감내할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되게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빨리 태어났다가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 때문에 연연해서 아쉬운 소리, 돈 때문에 힘든 소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구간대에 있으면 그만큼 내가 더 좀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내가 이런 노동소득이 끝났을 때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킬 수가 있으니 내 삶의 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의 뭐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요 이야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애니 중에 하나인데 뭐 카이즈라는 애니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돈에 대해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이거를 1.5매로 해놔서 그러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인 말이지 목숨보다 무겁다. 좋든 싫든 간에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그것을 위해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 생명을 깎아먹고 있지. 이 말 틀린 얘기 아니죠. 존재 그 자체 돈을 바꾸면서 우리는 교환의 매개체로 쓰고 있다. 셀러리맨이든 공무원이든 다들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있다. 위험수당 있죠. 스트레스, 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초중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성적은 톱클래스 유명 중학교, 유명 진학고와 인류 대학을 수험 전쟁을 이겨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 인류 기업에도 들어가도 기다리고 있는 출세 경제 이를 제일로 여기고 상사한테 아첨을 하고 알람방구 끼면서 매일 정시에 출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계속 하다가 30대 지나 40대 지나서 그 정도 나이가 되세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만큼 돈이라고 해. 이때 당시 시점으로 이 정도는 엄청나게 거금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필사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쌓지 않고 아무것도 견디지 않으며 아무 극복하지도 못하고 빈둥빈둥 살다가 한글한국은 고작 10분짜리 영응? 깔보지 말라고. 그만큼 돈의 무게가 무겁고 그게 쉽게 돈 버는 게 아니다. 그 돈에 대한 무게 잘 깨달아라. 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라. 자, 눈을 떠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제 목숨으로 비례를 했던 건 다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금융 종사자는요, 그 돈 금융 만약에 시제가 안 맞잖아요. 그럼 시제 안 맞는 만큼 돈을 갚아야 됩니다. 예. 근데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여러 가지 법정 부분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몸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기계로 고치다가 손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상해 다칠 확률이 매우 높죠. 예.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도 뭐 이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다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저조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뇌출혈, 뇌경색 뭐 그런 부분 꽤 많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 강도가 높으면 갑자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강 가서 투신하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직장에서에 따른 그 합리적인 돈은 내 생명을 깎아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되게 꼰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근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 그만큼 소중한 거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내 생명을 걸고 이 정도에 대한 돈의 무게를 단시간에 벌려고 하니까 내 생명이 그만큼 빠르게 고갈이 되더라. 그리고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만 한해서 그 돈을 쟁의를 하는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도 선물했던 사람들이 거의 그렇지 않을까. 대부분 보여주는 게 결과물적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원현티님 뭐 1,000억 금방 벌었다. 나도 좀 해볼까? 가볍게 버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런 줄타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한 방에 갈 수가 있고 내가 한 방에 추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이겨내서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은 기껏 해봐야 한 명, 두 명, 진짜 재능을 타고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가족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구독자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기부를 어떻게 해야 정말 어떤 형태로 하면 일석이조이고 그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돈의 혜택으로 인해서 내 수명이 왜 연장이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부자들에 따른 행동을 잘 모니터링해서 따라만 해도 본인이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건강도 주지만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구간도 많이 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 부분,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그 시간에 따른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MMT를 안 하면 내가 그 기간 동안은 그 돈의 가치가 훼손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력이 된다. 공부 그 남은 시간 동안 어차피 나는 이 정도 돈을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 뭐 취미생활을 하든 뭐 다른 사업을 하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는 가족 간의 우애관계가 보이지 않게 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요 이야기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있으면 이게 가족의 관계도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됩니다. 이 자식에도 보이지 않게 싫든 좋든 간에 얼굴 비치게 되는 효과가 나와요. 진짜. 이게 패시브 스킬로 나오게 됩니다. 웃기죠? 그만큼 자식도 키워서 자본에 따른 그 돈 버는 게 진짜 호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싫든 좋든 간에 한 번 더 얼굴을 비치는 효과가 나옵니다. 내 말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를 더 보려고 하면 이게 좀 마음은 아프지만 물론 이제 더 예의 바르게 가르쳤고 내가 어떤 인성으로 잘 키워냈느냐에 따라서 돈을 제외하고도 어차피 올 사람들은 오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자식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은 형태로 보이지 않게 계속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했던 사람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대를 충분히 더욱더 스펙트럼을 늘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배우자를 더 아래로 또는 내가 비슷한 조건에 있는데 더 똑똑한 사람이나 뭐 더 능력 스킬 부분에 있는 능력을 더 내가 쟁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 되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보게 되면은 내가 돈을 그만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만큼 나이에 따른 그런 스펙트럼을 범위가 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연령대까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촉해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만큼 이 돈이 이 정도 쌓였다고 해서 막, 아, 나는 또 결혼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글로벌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 결혼 나쁘다라고 보지 않아요. 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창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한테 또 한 번에 다른 기회를 좀 더 확률적으로 높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인 이런 형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내가 머릿속에 약간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식을 높은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서 내 주변에 계속 있게끔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도 있고요. 가족이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선인데 그 가족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도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배우자와 뭐 약간의 뭐 좀 흐트러지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혼도 솔직히 했었을 때 아쉽지 않게 이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자금이 여력이 돼야 이혼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엮여져 있어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 나이 때 돼서 그 정도의 삶을 지를 못하니까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었을 때 돈이라는 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나한테 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내 생명을 깎아먹는 이 돈을 적절하게 단시간에 그리고 내 체력이 조금씩 덜 깎이게끔 그렇게 하면서 더 값어치 있는 시간으로 쓰이고 내 체력을 잘 지키는 형태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타적 요건으로 잘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내용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보다 더, 위, 다 형 누나 분들에 있는 구독자층이 월등하게 높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형 누나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 연령이 높아야 신체는 그냥 늙어갈 뿐이지 정신에 있는 연령이 정말로 내가 존경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그만큼 진짜로 존경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 형 누나에 따른 가치가 존재를 한다라고 봐요. 그렇거든요. 왜냐면 일, 일단 태어났으니까 몸은 계속 나이를 먹어서 신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량화된 나이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좀 우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신체적으로 아픈 빈도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신의 연령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배울 점이 많고 그 사람이 이틀 동안 살아왔던 환경에 있어서 배울 점을 더 많이 주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어, 그런 거를 잘 갖춰놔야지 진정한 내가 바라보는 내 밑에 있는 후배들, 밑에 있는 뭐 선배에 대한 그런 우대를 받지 않을까라고도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선배라는 건 육체적인 부분은 다 똑같이 늙어가는데 내 정신도 똑같이 그만큼에 따른 책임감으로 성숙해지고 성장을 해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몸은 벌써 많이 늙어서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는 벌써 그렇지 않죠. 제 마음은 항상 10대인데. 그리고 제 마음이 10대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거를 다 어느 정도 밸런스하게 많은 걸 다 배워놔야지만 그 정도에 있는 그 연령대에 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신적인 부분은 뭐 1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뭐 이런 내용을 또 보시면서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건 기회를 주고 그리고 본인이 또 하나에 따른 이런 돈에 대한 가치와 무게를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세계관에서 어차피 이 세계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 머무는 동안 내가 돈이라는 걸 잘 활용해보고 이용을 해보자. 그 동안 내 이 신체도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내 건강 잘 지켜내보자. 뭐 요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